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병원비를 아낄 수 있는 얘기고 재활 치료를 덜 할 수 있고 주사를 덜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해요 이거. 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연골연화증 무릎 환자가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저는 연골연화증 기사를 검색하다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 체중이 1kg가 증가할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2에서 3kg 정도 늘어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실히 무릎에 문제가 생기다 보면 제가 옛날부터 계속 설명했던 부분이긴 한데 생활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게 별로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스포츠가 취미되었던 사람들에게는 무릎에 부상이 오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 취미로 가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음식을 단 거를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좀 푸는 습관이 좀 생겼었는데요. 이전 영상에도 얘기했고 제가 초기 연골연화증 때는 멘탈 관련 차원에서 단 거를 먹으면서 기분 전환하는 것을 추천했었으나 이것들이 계속 중첩되다 보면 살도 많이 쪄서 몸도 무거워지고 무릎에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은데 다이어트까지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것 같아요.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단 것을 먹는 것은 좋지만 적당히 먹어야 한다는 것,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건강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봤자 할 수 있는 운동이 제자리에서 하는 재활 운동, 스쿼트, 아니면 좀 더 나아지면 걷기 정도인데 무릎 환자가 체력을 늘린다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체력이 계속 떨어지는 경우밖에 없는 거죠. 근력도 감소하고 체력도 감소하고. 저는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체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하루 정도 무리를 하면 다음날에 뭔가 수면 시간이 좀 더 길어진다거나 다음날에 하루 일정을 집중할 수 없다거나 요새는 진짜 좀 많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체력적인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걷기가 조금이라도 허락이 된다면 꾸준하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반드시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추천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스쿼트나 그런 것은 근력이에요. 뛰기, 수영, 자전거 이런 게 체력적인 유산소 운동인데 사실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다 쳐내야 돼요.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전거 운동이 좋다, 아니면 걷기가 자전거 운동이 허벅지에 좋다, 아니면 수영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병원에서 물어보고 허락을 맡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지만 인터넷에서 이게 좋다고 바로 진행하는 것은 무릎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걷기를 추천하고 이 걷기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야 돼요. 물론 이 걷기가 체력을 늘린다고는 볼 수 없어요. 무릎이 아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다 하는 파워워킹 같은 걸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걷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체력 유지는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체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떨어지는 체력을 좀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이 걷기라는 게. 아니면 체력이 정말 이만큼이 있다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오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걷기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걷는다는 것 정말 무릎 건강에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1번은 체중 관리, 2번은 체력 관리고 3번은 방심하지 않기, 욕심부리지 않기예요. 방심하지 않기 부분은 내가 좀 쉬고 병원을 다녀왔으면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하다 보면 이게 딱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건강 상태가 요 정도 돼요. 병원 다니면서 한 요 정도까지 온단 말이에요. 숨통이 트이는 타이밍이 와요. 이 타이밍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이 숨통이 트이는 타이밍에서 무리를 한번 하면 우리가 병원을 다니면서 여기까지 회복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 숨통이 트이는 타이밍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단계는 여기였다가 여기까지 줄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정확히 이래서 알아요. 제가 처음에 병원에 다녔을 때는 3개월만 다니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확실하게 들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랑 만나는 걸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제 건강보다도 이 커뮤니티 활동을 중요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를 계속 갔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올라가다가 깎이고 조금 올라가다가 깎이고 조금 올라가다가 깎이면서 이 건강이 최고 회복될 수 있는 수치가 이 정도였다가 계속 조금씩 깎였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축구를 한 1시간 정도, 정상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모르는 사람이랑 좀 과격하게 축구를 한번 하고 2개월 정도 전에 예약했던 마라톤을 이 축구를 무리하고 나서 정확히 한 4일 있다가 한번 더 했었죠.
아주 큰 걸 2번 하다 보니까 무릎이 완전 박살이 나서 저는 원래 이 정도까지 회복될 수 있었던 게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손으로는 이 수치지만 정말 심각한 수치예요. 이 포토 다이어리를 그러니까 운영하면서 연골연화증 때문에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랑 많은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어떤 분은 다시 축구를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다시 등산을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다시 뛸 수도 있고, 뛰는 훈련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람별로 확실하게 건강해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이 타이밍이 있고, 저도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지금 한때는 뻥이라고 생각했지만, 한때는 죄송하지만 거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온전히 믿지 못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분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깨달았었죠. 이 연골연화증은 확실히 이만큼 나아질 수 있고 더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구나. 잘 쉬고 병원에서 제시한 치료 커리큘럼을 잘 따른다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무리를 해서 방심을 했기 때문에 확 떨어졌고, 지금 시점에서도 겨우 허락받은 게 거의 자전거, 수영 이 정도다 보니까, 네, 저는 그냥 확실하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무조건 무릎을 계속 쓰는 일을 하면, 과격하게 무릎을 계속 쓰는 일을 하면 다시 연골연화증이 재발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이건 저도 느껴요. 제가 무슨 일이 생겨서 무거운 짐을 옮긴다던가, 아니 일상생활에서 걷기를 좀 한다던가, 스쿼트 자세를 좀만 잘못했다던가, 그러면 바로 무릎에 통증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느끼는 거죠. 이걸 방심을 해서 한번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찰나의 사람들이랑 즐거움을 느끼겠다고 체육생활에서 무리를 해서 무릎이 확실히 나갔기 때문에 조금 괜찮아졌다고 방심해서 무리를 한다? 그러면 저처럼 다시는 못 돌아갈 수 있어요. 저 지금 축구화에 지금 먼지 쌓인 지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심 알아요. 이거를 다시는 할 수 없다는 거.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저 지금 저기 축구 유니폼만 6개, 7개 정도 있어요. 그 정도 축구를 좋아했는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장롱에 저처럼 전시용으로 뭔가를 그러니까 저처럼 저런 유니폼들을 전시용으로만 남기고 싶지 않다면 쉬랄 때 확실히 쉬십시오. 무리하지 마시고. 같은 의미에서 욕심부리지 않기 해요. 재활치료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왜 헬스 트레이닝 영상 PT 영상 보면 하나 더 얘기 많이 하죠. 하나 더 아니야 2개 더 아니야 잘했어 옳지 2개 더 마지막까지 쭉. 이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면 안 돼요. 욕심부리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적당히 하다가 내가 무릎이 조금 아픈데 이러면 바로 멈춰야 돼요. 동작을. 되게 유한 자세가 필요해요. 절대 욕심부리면 안 되고, 오늘 내가 걷기를 마음 먹고 나갔어요. 잘 됐어요. 한 30분 걸었는데 괜찮아요. 40분 걸어도 괜찮아요. 오늘 1시간 채울 수 있겠는데 그러면 1시간 걸어도 돼요. 하지만 오늘 한 30분 걸어야겠다고 마음을 우직하게 먹고 갔어요. 그래서 근데 15분 걸었어요. 15분 걸었는데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하면 안 돼요. 15분 걸었는데 무릎이 아파요. 오늘 좀 아닌데? 근데 30분 무조건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30분을 오케이 하지. 이러면 저처럼 망해요. 착살났죠. 연골연화증 오고 무릎에 물 차서 MRI 찍고 개고생하고, 지하철에서 울면서 노약 좌석에 앉고 임산부석에 앉고, 에스컬레이터는 걸어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회복까지 상당히 먼 길을 돌아갔어요. 하지만 정말 비싼 정보를 깨달았죠. 방심하지 않기, 욕심 부리지 않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 이 얘기는 병원비를 아낄 수 있는 얘기고, 재활 치료를 덜 할 수 있고, 주사를 덜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해요, 이거.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반드시 이 곡선은 와요. 한 요 정도까지 왔다가, 괜찮네? 옛날에 했던 거 한번 해봐도 되겠는데? 이 순간이 와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진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 헬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중량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중량 쳐볼까? 개망해요. 평생 바만 들고 운동할 수도 있어요. 그 판때기 한 40, 50kg 키다가 나중에는 평생 바만 그 빈바 있죠. 빈바. 당신들이 싫어했던 멸치의 상징 그 빈바. 그것만 하고 할 수 있다니까 운동을.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절대로. 진짜. 저도 서러워요. 저도 미치겠어요. 저도. 제가 한번 벽에 막혀서 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유튜브 봐야겠다. 우와, 로스타크 소리스 났어.
25만에 뚫었네. 어디 보자. 14년도에 진단을 받고 18년도 8월에 진단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무릎이 아픈지는, 그러니까 무릎 14년도부터 제가 군대에서 무릎이 아팠고 지금 21년이니까 7년이 됐네요. 무릎 아픈지는. 진짜 아직도 안 낫냐 씨. 무릎이 진짜 심각하다 진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정이 어두워지면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무릎을 손상시키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럼 저는 무릎이 회복되는 데는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7년째 지금 이 통증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의 한 14년 정도가 더 있어야지 괜찮아진다는 건데, 좀 씁쓸해, 심각하긴 하네요 이게. 그 얘기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번 연도 2월에 볼링 강습을 받으러 갔어요. 볼링 강습을 받으러 갔는데, 이야, 진짜 너무 슬펐던 게 뭐냐면, 강습을 4시간 정도 받았거든요. 4시간에서 5시간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서로 볼링에 대한 열정이 너무 좋았는데, 내가 이게 무릎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볼링에 대한 열정이 너무 좋고, 저도 어느 정도 수업을 잘 받아들여서 진도가 어느 정도 잘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이 무릎이 아픈 것 때문에 1년을 볼링장을 안 갔어요. 1년을 볼링장을 안 가면서 계속 참고 계속 재활을 하고 계속 스트레칭을 하다가 딱 간 거예요. 오랜만에 볼링을 내가 1년 정도 진짜 아무것도 무리하지 않고 재활을 빡세게 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볼링장을 딱 가서 레슨을 한 4시간을 받았는데, 거기서 중단된 이유는 내 무릎 탓이에요. 무릎이 결국에는 아파서 내가 앉아서 쉬었다가 레슨을 하고 쉬었다가 레슨하고 이 상황이 되니까 서로 이 흐름이 딱 끊기는 거죠.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흐름이에요. 흐름이 딱 끊겨버리니까 서로 이렇게 레슨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거기서 집에 와서 솔직히 울었어요. 진짜 슬퍼서. 야, 내가 1년 동안 진짜 고생을 해서 재활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무릎 통증이 또 찾아와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정말 슬프구나. 정말 답이 없구나라고 느꼈어요. 슬프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러니까 저처럼 이런 슬픈 경험, 뭔가 하고 싶은 거를 다시 돌아갔는데 내 무릎이 안 돼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결을 겪고 싶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격양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근데 그건 있어요. 재활운동은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잘하기 위해선 꾸준히 해야 돼요. 잘하기 위해선 매일 해야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무릎이 나아지기 위해선 재활운동, 이건 스트레칭, 이건 매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처럼 1시간 반, 2시간 반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20분, 30분, 아니면 10분 스트레칭은 무조건 해줘야 돼요. 운동을 할 수 없으면 스트레칭이라도 매일매일 꼭 하세요. 이거 안 하고가 운동에, 무릎 건강에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매일매일 스트레칭이라도 해주세요. 이 스트레칭 별거 없어요. 꼭 뭐 하반신 스트레칭이 아니라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이런 기지개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스트레칭 반드시 꼭 하세요. 이거 회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길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거,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하고, 하지만 욕심 부리지 않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절대 방심하지 않기.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도가 마무리돼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스크 쓰고 사실 병원 가서 재활운동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저처럼 제가 확실하게 나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이렇게 무릎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먼저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 정말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꼭 힘내셔서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연골연화증은 길지만 짧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